안녕하세요. 제주 호텔리어 야대입니다. Always님이 하신 질문에 대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호텔 자주 이용하는 손님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선까지 수집해 놓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걸 일전의 PMS 영상과 접목해 같이 풀어가 볼게요. PMS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고, 설명했다시피 PMS 종류는 워낙 다양하여 시스템 사진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우선 PMS로 할 수 있는 큰 틀 안에서 설명해드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PMS가 아무리 달라도 기본적인 체크인, 아웃 과정은 비슷합니다. 손님이 오면 예약건을 찾죠. 한 화면에 표시되는 기본적인 공통점은 이러합니다. 예약자명, 투숙 날짜, 객실 타입, 투숙 인원, 객실 가격, 예약 루트, 특이사항. 이걸 표로 정리하면 이런 느낌이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있어도 객실 배정 및 체크인 아웃 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설명이 길어지겠지만 이 영상을 볼 초심자를 위해 하나하나 팁을 말씀드리죠. 저는 친절한 배려남이니까요. 사나윙스야 어차피 한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니 상관없지만, 오페라 같은 경우는 모든 성함이 영어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름이 변형되고 깨지는 거에 대해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강수 같은 이름이 혹항수 또는 강수호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죠. 오페라의 극장점 중 하나가 검색인데 first name, last name에 H, G만 쳐도 그와 관련된 데이터는 다 뜹니다. 이걸 잘 활용해서 한 번에 안 찾아지면 여러 경우의 수를 대입해보세요. 이거 숙달되면 예약건 찾는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위 표에는 투숙 일정을 저렇게 표시해두었지만 모든 시스템에는 입실 날짜 6월 4일, 퇴실 날짜 6월 6일, 투숙 기간 2박이라고 뜹니다. 6월 4일 오후 3시부터 입실, 6월 6일 11시까지 퇴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객실 타입은 보통 코드로 되어 있고 호텔마다 다르기에 입사하면 가장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객실 타입에 대한 정리는 이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하세요. 제가 일했던 곳은 객실 타입만 20개에 달했기 때문에 코드 외우는데 좀 빡셌던 기억이 납니다. 1VDQ, STW 이런 암호 같은 거 20개 외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급 낮은 곳은 보통 10개 이하입니다. 투숙 인원은 자녀의 나이나 추가 인원에 대해 추가 요금을 받는 호텔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안 받는다면 큰 상관없지만 받는 호텔은 인원 체크 및 자녀의 나이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속이는 손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규정상 당연히 2개의 객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한 개로 퉁치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실랑이가 일어날 때도 있죠. 결론적으로 이게 다 돈 때문입니다.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으면 굳이 비싼 호텔에는 왜 왔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란 생물을 진지하게 고찰할 필요가... 객실 가격은 보통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우선적으로 표시됩니다. 20만원에서 10% 세금을 뺀다고 가정하면 18. 가격이나 혜택은 어느 예약 루트로 오는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시스템에 숙달되면 금액만 봐도 여행사를 맞출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잠시 시스템 외적인 얘기를 하자면, 인터넷이나 어플로 최저가 막 찾으시잖아요. 인내의 시간을 들여 좋은 상품을 찾으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오면 하자가 있습니다. 객실에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의 하자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뷰가 안 좋거나 혜택이 덜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좋은 객실과 부대 시설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당연히 돈을 더 투자하셔야 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예약 루트는 보통 자사 홈페이지나 예약실을 통해 다이렉트로 예약하는 방법과 여행사나 어플을 통한 예약, 브랜드 제휴를 맺은 업체에서 오는 예약, 워크인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아고다나 여기어때 같은 온라인이나 여행사를 통해 들어오는 예약은 각 업체마다 계약 사항이 다르기에 금액이나 혜택, 결제 방식 역시 달라집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부킹닷컴은 후불제고 아고다는 선불제입니다. 손님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직접 결제를 받아야 하는지 여행사가 추후에 입금해주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소리죠. 이에 대해서도 숙달을 통해 끊임없이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루넷 같은 시스템은 고객의 결제 방식이 시스템에 표시되기 때문에 신입이 헷갈리거나 갈팡질팡할 일이 없지만, 오페라는 레이트 코드로 이를 표시하며 그 종류만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오페라가 타 시스템보다 어렵다는 얘기를 듣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레이트 코드 종류가 너무 많고 각 코드마다 디테일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꼼꼼히 읽으면 실수할 일이 없겠지만 설명이 전부 영어로 되어 있고 그 코드 읽는 동안 손님이 마냥 기다려주진 않겠죠? 이게 숙달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오페라로 운영되는 호텔 프론트 신입들은 대부분 초반에 엄청 어리버리 까며 주눅 들어있고 힘들어합니다. 성수기 때는 체크인 웨이팅이 20객실 이상 밀리는 경우도 생기는데, 아직 어설픈 신입 입장에서는 테일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5성급 호텔 프론트로 입사하는 분들은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프론트에서 멘탈 털려서 이직 좀 그만두는 친구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히 결제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수가 나면 프론트 뒤집어집니다. 작은 호텔은 대부분 선결제된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일이 잘 없지만, 성급이 높아지면 결제 방식도 다양해지기에 레이트 코드를 빠릿빠릿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실수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결제 실수가 끝내 해결이 안 되면 직원의 월급에서 깎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해요.
그래서 5성급 프론트는 한 달이 지나도 체크인 한번 못 해보는 신입도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특이사항이 있었죠? 말 그대로 그 고객의 특이사항이나 요청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식 포함이나 금연 객실, 소음 없는 객실, 커넥팅룸 등등 다양한 요청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를 참고해 방배정을 하며 고객을 응대하죠. 성급이 높아질수록 객실에서 제공되는 비품 종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우스키핑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아기 침대, 아기 욕조, 젖병 소독기, 베이비 스텝 등등 자녀 관련한 용품들이 많죠. 이런 거를 체크인하는 짧은 과정에서 한 번의 스캔으로 파악한다는 건 신입한테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신입들이 숙련자의 고객 응대에 입 벌려 감탄하는 이유도 이거죠. 심지어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가장 기본적인 체크인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 배정된 객실에 실수 및 하자가 있거나 고객 요청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컴플레인으로 객실을 변경해달라고 하거나 체크인 시간이 넘었는데 객실 정비가 안 되었거나 등등의 여러 변수가 겹치면 정신없다는 말 정도로는 설명이 안 되는 디아블로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자, 기본적인 PMS 기능에 대해 설명해드렸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보다 더 복잡해지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 테니 본래의 취지인 단골의 데이터는 어느 선까지 수집해 놓느냐? 일반적인 PMS는 제가 알기로 체크인 아웃 및 호텔 자산관리 기능에 충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이해하자면 손님들이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하는 목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고객 정보 관리보다는 호텔 자체가 굴러가는 거에 중점을 두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페라가 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비싼 시스템인지 진가가 드러납니다. 오페라는 시스템 취지 자체가 체크인, 아웃 기능보다도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고 기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오페라는 단순히 호텔 PMS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관리하는 용도로도 쓰이는 PMS죠. 환자는 호텔에서 흔히 보는 건강한 투스켓보다 개인적이고 민감하게 기록해야 할 사항이 많고 그걸 관리하기 쉽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오페라란 겁니다. 따라서 고객 한 명 한 명을 관리하고 그 정보를 기록하는 데는 오페라를 따라올 PMS가 없습니다. 전 세계 500개 이상의 호텔을 둔 대형 글로벌 브랜드에 멤버로 가입한 손님이 있다고 칩시다. 그때부터 이 손님은 전 세계 어디를 투숙하든 그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호텔에서 먹고 자는 데이터가 시간이 지날수록 축적되겠죠? 이 사람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선호하는지 한 손님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호텔 안에서 선호하는 걸 파악하는 건 당연하고 매니저와 직원들의 접촉 및 대화가 깊어질수록 호텔 외부에 대한 관심사나 선호도도 조금씩 쌓인다는 소리죠. 심지어 VIP나 저명한 인사급쯤 되면 사회에 기사도 나고 얼굴이 알려져 있는 경우도 많겠죠. 회장, 대사급 고객이 오면 호텔 내 전 직원들의 이목이 쏠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룸서비스를 시키든 호텔 로비 화장실을 가든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항시 공유됩니다. 작은 예시를 들자면 호텔 오너가 투숙할 경우 이분이 아침에 객실에서 나와 밤에 들어갈 때까지 임원진 및 매니저급들은 절대 퇴근하지 않습니다. 객실 안에서 전화로 내린 오더나 문의까지 빠짐없이 전부서로 공유됩니다. 그렇게 파악된 다양한 고객의 세부 정보는 마찬가지로 오페라에 기록됩니다. 어찌 보면 좀 소름 돋지 않나요? 저는 제가 화장실 가는 것까지 직원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것 같네요. 물론 그 정도로 거물이 되어야 가능한 얘기지만 즉, 고객의 데이터가 어느 선까지 쌓이냐는 질문의 대답은 이 손님이 호텔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거라면 뭐든지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의 개성, 성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개인적인 정보도 VIP가 될수록 디테일하게 기록되죠. 커피는 아메리카노만 마신다. 와인은 메를로를 선호한다. 신문은 뉴욕타임즈를 본다. 직업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신다. 주식에 관심이 많아 대화 주제를 경제에 맞추면 좋아하신다. 3월에 다리 수술을 하여 거동이 불편하시다. 딸은 7살이고 이름은 강호동이다. 딸이 축밥주스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이 썩는 걸 염려해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는 주면 안 된다. 주로 오전 7시에 기상을 한다. 청소는 9시 이후에 해야 하고 테이블 위에 물건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와이프가 요가를 좋아해서 객실 내 요가 매트를 비치해두면 좋아한다. 이분 가끔씩 와이프 몰래 다른 이성...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한 명의 VIP가 투숙하는 동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수많은 연출진과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잘 짜여진 한편의 연극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배역을 맡아보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이상으로 호텔리어와 고객 모두를 위한 채널 야대였습니다.